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집합건물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결산 시즌이 와서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의 연말정산이 다가오죠. 연말정산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하고 지금 상관없지만 그 프로그램에 넣는 거는 매뉴얼 보고 넣어도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얘를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는 자료인지 아니면 반영해서는 안 되는 자료인지 그 판단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꼭 세법에 관해서 개정 세법이든 그 기존에 있던 교재나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꼭 그 부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결산에 대해서 합니다.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공동주택 관리 매뉴얼상에 있는 걸 말씀드린 거지 실질적인 결산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익잉여분 처분 계산서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시작합니다. 이거는 공동주택 관리 매뉴얼 2023년에 배포된 자료 중에 내용들을 제가 그 페이지만 지금 시즌에 맞춰서 진행합니다. 페이지는 271페이지에서 제가 275페이지까지 설명드립니다. 요거를 말씀드리기 앞서 한 가지 설명을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말하는 결산과 그 1년에 한 번 하는 결산은 좀 내용이 틀립니다. 아파트에서 말하는 결산하고 그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결산은 완전 틀리거든요. 아파트는 입주민들한테 매월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무상태나 손익계산서, 그 이익잉여분 처분 계산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모든 거를 매달 입주민한테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회장과 감사가 매월 한 번씩 확인하죠. 그 결산과 지금 제가 말하는 이 2023년도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 말한 결산은 내용이 틀려요. 이걸 뭉뚱그려서 같이 이해하시면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건데요. 일단은 기업회계는 1년에 한 번 결산해서 공시를 하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의 결산과 그 기업회계 결산은 완전 틀리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결산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1번과 2번 나누는데요. 1번은 이거는 매월 결산이라고 보는데 이 매월 결산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한 대로 대표 회장과 아파트 그 내부 동대표 중 선출된 감사님들이 보는 걸 바로 이 매월 결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매월 결산에는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한 용어고요. 이거는 연간 결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연간 결산. 이거는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결산하고 똑같습니다. 얘가 바로 뭐가 들어갔냐? 이익잉여분 처분 계산서가 들어가요. 이익잉여분 금 처분 계산서. 얘가 들어서 이게 실질적인 기업에서 말하는 결산은 바로 2번입니다. 근데 매월 결산을 같이 얘기한 이유는 결산은 회계 종료 후 2달인데 이거 내가 또 봐야 되나? 라고 하시는 감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파트는 기업회계하고 다르다는 점 그거 말씀드리고, 매월 결산은 보고의 의미이고 재무제표 의미가 더 큽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조건들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재무상태표, 재무상태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재무상태표고, 연간 결산도 똑같이 재무상태표는 갑니다. 아파트에 현금이 얼마 보유돼 있고 예금이 얼마 있으며 지급해야 될 미지급금들이 얼마 있는지 당연히 보고해야겠죠. 이거는 매월 결산과 연간 결산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관리외 손익과 관리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는 거죠. 손익계산서. 이것도 매월 결산과 연간 결산이 똑같습니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첨부 제 결산이라는 자료에 들어가는 서류들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것 중에 또 들어가는 것이 매월 결산과 연말 결산 중 우리가 그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주석은 연간 결산에 한 번 들어가요. 보통은. 이거를 매월 결산에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말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주석을 넣어도 돼요.
안 넣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주석은 1년에 한 번 한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하셔도 되고 우리는 매월 결산 넣는다 하면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 주석 작성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그리고 주석은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연간 계산 한 번에 할 때 넣고요. 그 다음에 세입 세출서가 있는데 세입 세출서 여기도 세입 세출서를 들어갑니다. 근데 세입 세출서는 말 그대로 이거는 정부 정책 용어입니다. 세금이 들어오고 세금이 나가는 거 세입 세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산을 세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실제 지출한 거는 그 지출 금액. 이거를 세입과 세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엄밀히 말하면 입주민한테 부과해서 돈을 받을 금액을 예측해서 쓴 게 예산이고요. 실제 집행한 거는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 지출하고 예산이 얼마나 맞아 떨어진지 이 비율에 오차가 있는지 비교해 주는 게 세입 세출서예요. 이거는 분기별로 합니다. 이것도 세모입니다. 매달 결산에 들어가진 않아요. 분기별로 해요. 분기라고 하는 3개월마다죠. 그죠? 1년에 4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결산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결산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요거 이익잉여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얘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은 매월 결산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익잉여분 자체가 수익이 1년간 단기순이익에서 단기 그 해죠. 단기수익에서 단기 비용을 뺍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여기는 그 손익이 나겠죠.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아파트나 집합건물은 구조적으로 마이너스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부가라는 그게 비용만큼 똑같이 부가기 때문에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 자체는 제로고 관리의 수익에서 관리의 비용을 빼는 거니까 그건 부수적인 업무인데 거기서 마이너스가 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게 나면 안 돼요. 단기 수익에서 단기 비용. 만약에 단기 수익에서 금액이 100이고 단기 비용이 40이다. 그러면 단기 순이 얘는 60이죠. 만약에 이게 금액이 140이에요. 그러면 단기 손익이 마이너스 40이겠죠. 그러면 그건 결손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는 단지니까 그 얘기는 예외적인 거라서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단기 순이익이 어디? 다음 달로 우리가 그러니까 회계 2월 연간 회계를 그 넘기는 연도 이율을 하면 얘가 정기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뀌어요. 전기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재무상태표에 갑니다. 자, 이거를 갖고 있다가 언제 2월에 대표회의에 이것들을 보고를 해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통해서 얘를 처분합니다. 정기월 이익잉여금 처분할 때 우리가 보통 대부분 어디다 하냐? 그 관리비 차감적립금, 그 다음에 수시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관리비 차감 적립금하고 잠깐만요. 예비비 적립금이네요. 제가 순간 기억을 못해서 예비비 적립금. 근데 얘는 제한사항이 좀 있어서 별로 적립하는데 좋진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비비 적립금은 적립하지 않는 쪽으로 정부가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관리비 차감 적립금. 그 다음에 나머지 그 공동체 활성화 등 뭐 기타 등등의 그 적립금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정기 2월 이익잉여금을 처분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정기 2월 이익잉여금은 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 또 단기순이익이 모아지면 이렇게 정기 2월 이익잉여금 갖다가 처분하는 거죠. 근데 이 처분이 바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예요. 실제 경리들이 2월 달에 대표회의 심의 올라갈 때 이 내용들도 보고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안을 올리면 대표회의가 규약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승인하면 그때 처분 날짜로 확정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생각할 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분계를 통해서 그 금액을 맞춰 놓는 거죠. 요게 바로 경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연말정산보다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이 금액을 산출하고 규약에 따라 그거를 판단하는 게 어려워해요. 왜냐면 처음이다 보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규약을 따라야지 그 남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본인의 규약에 있는 비율과 퍼센트하고 계정과 공동체 활성화 적립금이라든가 관리비 차감 몇 %율로 한다든가 본인 규약대로 해야지 남의 얘기 듣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특히 경기도는 빡세요. 경기도는 예비비 적립금 거의 적립하면 안 돼요. 근데 서울은 아직은 하죠. 근데 서울 또한 적립한다고 하지만 여기다가 넣어봤자 돈을 쓸 수 있는 그 키퍼, 활용 능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비 차감 적립금에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부 정책상 이렇게 의미 없는 예비비 적립금 하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돈을 쓰는데 허투루 쓰기 때문에 그렇게 요 계정으로 쓰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은 했으니까 다시 내용을 들어와서 여기만 설명하는데 10분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말씀드린 것들 몇 가지 설명드리고 포인트만 짚고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길게 하면 지칠 수 있어요. 오히려 자세히 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필요하시면 관련 규정을 카페에 올려진 거를 제가 이 부분을 올려드릴 테니까 찾아보시고 좀 자세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자, 보면 결산서의 작성,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맨 처음에 인트로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 관리 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 작성해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회계연도 종료는 보통 그 해 12월 31일이 종료 날짜이고 그 달로부터 2개월이니까 2월 달 안에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제출이에요. 심의가 끝나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출만 하셔도 됩니다. 결산서의 종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잉여금 처분 계산서 또는 손해가 나면 걸손금 처리 계산서가 있겠지만 저거는 머리에 집어넣지 마세요. 잘못된 경우입니다. 주석을 재무제표라고 해서 여기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포함해서 결산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입세출 결산서는 매달 들어가지 않고 분기별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매달 들어가지 않고 결산하는 그 2월에 보고할 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산서의 종류에 대해서 밑에 내용을 좀 자세히 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제가 너무 팍 넘겼네요. 됐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그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이익이념 처분 계산서. 여기에서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달 보고할 때는 1월 달에는 1월 말과 전년도 12월 31일, 2월 달엔 2월 말과 전년도 12월 31일, 3월 달엔 3월 달 말과 전년도 12월 31일, 즉 전년도 시점은 무조건 12월 31일 기준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말한 자산, 부채, 순자산은 구분해서 표시한다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운영성과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은 운영성과표는 똑같은 기간으로 비교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지난 후에 3월 말 걸로 제 결산서를 쓴다면 1월부터 3월 말까지 전년도 비교는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재무상태표는 무조건 전년도가 12월 31일이었던 거에 비해서 운영성과표는 일정 기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기간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익잉여분 처분 계산서는 결성근의 처분 처리 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특성을 반영한다. 이게 뭐 관리규약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본인 단지 규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을 교육을 하면 이제 대부분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그건 큰 바운더리고 각자의 규약을 보고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결산은 본인 규약을 보고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결산서의 종류 중에 주석, 이거는 내용이 많죠. 이거는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요 내용이 많아서 매달 보고할 때 저는 굳이 하지 않는데 이거를 매달 보고할 때 굳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하셔도 돼요. 그건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할 때는 이거 업데이트된 내용들 있죠. 그죠? 이런 걸 매번 정리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달 하진 않는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에서는 세입세출은 언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매달 하지 않습니다. 즉 예산과 그 결산 금액 차이, 즉 예산 잡아놓은 금액과 실제 집행한 금액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율을 표시하고요. 그 비율이 너무 크다고 하면 추경이라는 걸로 다시 한 번 더 대표회의 심의를 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결산의 승인은 누가 한다? 관리 주체가 제출한 결산서는 입주자 대표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관리 주체가 제출한 결산서인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리 주체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 보고하는 소장님이 관리 주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엄밀히 조직도사 보면 관리 주체는 경리, 기정과장, 시설주임 다 관리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경리분들이 이 정도 하신다고 해서 크게 일이 지체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스스로 본인이 줄어들 필요는 없고 능력을 계속 키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출한 결산서는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받고 의결을 받습니다. 세입시출 결산서의 보고는 여기서 보면 관리 주체는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이거 제가 말한 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한 달은 12달이기 때문에 4분기로 나누면 석 달마다 즉 1월부터 3월은 4월에 보고하고 4, 5, 6은 7월에 보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해서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분석해서 입주자 등이 공시해야 됩니다. 즉 이거는 입주자들한테 갈 수 있는 대표 카페라든가 게시판에 꼭 공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결산에 대해서 요거는 아까 했던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패스.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보세요. 그리고 결산서의 보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재무 상태표 쓸 때 예금 잔액 증명서 원본을 함께 첨부해서 보관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매월 은행에서 잔액 증명서를 확인해서 붙여야 돼요. 통장을 복사해서 붙이는 경리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니더라도 그 전에 한번 노원에서 5억인가 엄청난 금액으로 횡령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 복사했는데 통장을 복사해서 수기로 그 만들어가지고 그 금액을 이렇게 조작해서 재무상태표에 예금잔액 증명서를 위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런 위조를 방지하고자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라는 것을 받아서 첨부하시고 그 금액이 합계잔액 시산표의 12월 31일 또는 1월 31일, 2월 31일 매월 보고할 때는 그 금액 잔액과 맞는지 감사님들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무자포에 작성이 된 건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되고 실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고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웬만하면 회계 1급이나 2급 정도 하신 분들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추 감은 잡아요. 그죠? 근데 회계 자격증을 전혀 따지 않으신 분들은 분계나 재무상태표 합산 이거 전혀 모르십니다. 적어도 내가 공동주택에 근무하신다면 적어도 최소한 부가가치세는 모르시더라도 회계 1급까지는 따주셔야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야지 분계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내 실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회계 1급까지는 이건 최소한입니다. 따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운영성과표, 그 다음에 관리손익. 자, 여기 관리손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관리수익에서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아까 인트로에 제가 설명 흰 판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입주자 기여분은 장순 충당금, 구의 입주자 등으로 한 것은 우리가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합니다. 요 내용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표기한다. 그리고 장기수선비는 관리주체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이거는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깊게가 아니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2023년도 기준 공동주택 회계 처리 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의 큰 총론을 알려드리는 거지 실무자를 위한 디테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배운다고 해서 지금 내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에서 우리가 관리외 수익은 관리 수익 외에 관리 주체한테 유입되는 수익. 이거는 우리가 이런 수익이 있으면 우리 뭐 한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이거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로 우리가 이것을 부가세, 법인세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 세금 내고 난 이후의 금액을 가지고 잉여금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자 수익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외 수익에 대해서 입주자가 직접 기여한 거는 장충으로 가고요. 입주자와 사용자 함께 묶어서 입주자 등으로 합니다. 이분들이 적립한 기여한 수익은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가셔야 됩니다. 나눠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잉여분 처음 계산서에서는 요 항목들이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전년도의 미처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기 2월 이익잉여금을 합쳐서 쓰는 용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배가 처분액은 웬만하면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 없다던가 아니면 남은 짜투리 금액, 특이한 상황이 없는 경우는 이익잉여금 이배가 처분액은 같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은 다음 해로 넘긴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절대로 차기로 넘기지 마세요. 얘는 쓸 때가 언제냐면 그 입주자 대표 단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처분한다고 이익잉여금 계산서를 작성해도 이거에 대해서 승인해서 결정해 줄 수 있는 관리단이나 입주자 등이 단체가 없을 때에는 차기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기셔야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거 외에서는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은 없습니다. 그 전년도 거를 다음 해에 우리가 잉여금을 처분할 때는 다 처분합니다. 여기서 말한 건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각 계정별로 장기순 충당금이라든가 예비비 적립금이라든가 관리비 차감 적립금이라든가 뭐 그 공동체 활성 지원 적립금이라든가 그런 계정으로 각각 이입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처분해야지 다음 해로 넘기지 말라라는 게 기준이고요.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는 이거를 승인해서 결정해줄 입주자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이건 그 다음으로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주성 아까 그 표에 있었던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 지금 요 표에는 계속 나와 있다는 거. 그럼 여기까지 이것도 또 설명하니까 21분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말하는 걸 기억하시고 결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수박 겉핥기식이고요. 진짜 자세하고 세세한 거는 본인의 합잔하고 손익계산서를 보고 관리계획을 펴놓은 상태로 그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그런 거구나. 언제 시점에 입주자 대표에 올리고 이거를 승인 받아야 되는구나. 그 정도. 그리고 서류는 뭐뭐를 첨부해야 되는 거 그 정도입니다. 실제 실무자는 이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